the road, Jack. Don't you go back no more. What you say? 아우 너무 좋아요. 이 노래가 이렇게 딱 흐르는데 다들 아시네요. 아유, 그럼요. 클래식이죠.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 1961년 노래거든요. 네네.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올랐고 이 노래가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한테 어떤 새 정치 바람하고도 맞물렸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잭인데 그 한 분은 존 스코필드라고 하는 연주자가 한국에 와서 이거 하면서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난 여기서 잭이 왜 이렇게 존 F 케네디 대통령으로 생각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잭 케네디라고. 히트 로우드 우리가 박차고 나가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연 나가자 이런 얘기인데 그걸 갖다가 존 F 케네디의 새로운 시대로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요? 네. 처음 알았네요. 네. 61년에 취임했으니까요. 그렇죠. 60년도 선거에서. 바이든이 존경하던 사람이 존 F 케네디예요. 네, 그랬을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아일랜드계 카톨릭이고 그 미국에서 처음으로 아일랜드계 카톨릭 출신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같은 젊은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히 아주 고무적이지. 천주교 형님. 천주교 형님이고 선배님. 아일랜드계고 나도 잘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아일랜드계 아일랜드 카톨릭 대통령이 두 두 번째. 번째네요. 존 F 케네디 다음으로. 근데 조 바이든이 그랬다면서요. 그렇게 말도 듬이었는데 풋볼 할 때는 야 공 나한테 넘겨 이럴 때 말 제대로 해. 근데 그런 거 재밌죠? 열정 있으면 확실히 좋아하는 걸 하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누구나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음악에 관심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이분이? 그렇죠. 예.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첫 번째 결혼했었던 부인, 이제 나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지만 그 네. 부인을 이제 데이트하고 왔는데 부인한테 이제 룸메이트가 만난 사람이 주옥 어떠냐 했더니 약간 이상한 것 같아. 꿈이 대통령이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본인이 고등학교 때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인명사전을 보니까 워싱턴에 있는 엘리트들이 전부 변호사들이 많다는 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나도 이게 정치를 하려면 어차피 내가 법률가가 돼서 국회의원이 돼서 법을 만드는 게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 하는 생각을 어린 나이에 했던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들 중에 대부분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부유하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대부분 다 변호사 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나는 부유하지 않다. 우리 아빠 부자가 아니다. 그래서 변호사 하자. 그렇게 희망 가졌더라고. 가졌던 것 예. 근데 이분이 또 로스쿨 다니고 변호사 생활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아니 공부 못했어요. 못했어요. 정치라고 들은 말도 있어요. 거의. 정말 못했어요. 못했어요. 저는 공부를 잘 하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끌리네요. 왜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처음에 변호사가 돼갖고 자기가 이제 로펌이다 보니까 로펌은 아무래도 조금 돈 좀 있는 사람들, 기업 이런 사람들 대변하게 되죠. 산재를 당한 노동자를 상대로 해서 싸우는 기업 편에 들어서 변호를 하게 된 거예요. 그 힘이 센 편. 그렇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그 노동자하고 그 노동자의 부인이 거기서 하고서는 자기 이제 구두만 이렇게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이게 내가 갈 길은 아니다 그러고서 그걸 관둬요. 자기 이제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네. 그런 변론을 하겠다 해서 국선 변호인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특히 흑인들하고 네. 굉장히 커넥션이 저는 많아요. 그게 조 바이든이 이렇게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상원 의원으로 가게 되죠. 원래는 현역 의원한테 맞서는 거였어요. 근데 이 현역 의원이 케일러 복스라고 해서 정말 오랫동안 뭐 물론 하원 의원도 하고 주지사도 하고 그리고 상원 의원도 이제 세 번째 도전을 하는 그야말로 정말 나쁘게 말하면 고인물이고 좋게 말하면 정말 베테랑 정치인. 정치 베테랑. 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이거 붙을 사람 없는데 괜히 또 약간 명망 있는 민주당에 누가 나가고 붙으면은 창피하잖아요. 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아무도 모르는 시인 나가서 그냥 깨져라. 약간 이렇게 좀 그냥 내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해봐라. 예, 그래서 뭐 살아서 돌아오면 좋고 뭐 저도 뭐 젖잘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건전이다. 누구의 기대도 받지 못한 29의 정치 초년병. 그러나 바이든은 상원 의원에 당선되는 이변을 낳는다. 그런데 한 달 뒤 교통사고로 아내와 어린 딸을 잃고 만다. 두 아들도 중상이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황. 상원 의원을 포기하려 했지만 결국 그는 상원 의원 취임 선서를 아이들이 있는 병실에서 하게 됐다. 꿈을 버리지 않은 것이다.
바이든은 델라웨어의 집에서 워싱턴까지 매일 2시간 거리를 열차로 출퇴근하며 혼자 아이들을 키웠다. 그 무렵 지금의 아내 질을 만났다. 자신의 일을 좋아하는 영어 교사였다. Hey everyone, I'm Joe Biden's husband. I fell in love with a man and two little boys standing in the wreckage of unthinkable loss, mourning a wife and mother, a daughter and sister. I never imagined at the age of 26 I would be asking myself, how do you make a broken family whole? Still, Joe always told the boys, Mommy sent Jill to us. 새 가정을 꾸리며 안정을 찾은 바이든은 새로운 도전을 한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것이다. So it's your help that I seek first. As today, I announce my candidacy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젊은 이미지로 베이비붐 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조 바이든. 상원 의원을 하는 동안 외교 전문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대권 도전에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다. 그에 대한 기대가 컸었다.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윤리의 문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은 물론 미국의 경우입니다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9월 23일 같은 민주당의 조셉 바이든 상원의원도 후보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I will stop being a candidat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민주당 내 경선 도중 연설문을 표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I was thinking to myself, why was it that I'm the first person, the first Biden, in probably 1,000 generations, to get to go to a university? 꽤 공감을 얻었던 연설이었다. 하지만 영국 노동당 닐 키너의 연설과 다르지 않았다. Why am I the first Kinnock in 1,000 generations to be able to get to university? Why was it that I'm the first first Kinnock person, the first Biden, in 1,000 probably generations 1,000 generations, to be able to get to university? to get to go to a university? What I should have said, to paraphrase Neil Kinnock, it's the only time I didn't, and all the times I've ever used it. 인용 출처를 밝히지 못한 것은 단순한 실수였다고 호소했지만 그의 해명은 통하지 않았다. I do it with incredible reluctance, and it makes me angry. I'm angry with myself for having been put myself in the position of having to make this choice. 그의 첫 번째 대권 도전. 하지만 거기서 내려와야 했다. In 1,000 generations 그대로. to be able to get to university? To get to go to a university. 여기 그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수천 년 세대를 통해서 내가 우리 집안에 처음으로 대학 간 사람인데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가 멍청이라서 그런 겁니까? 사회적인 소셜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은 참 기가 막힌 내용인데 그걸 그대로 쓰니까. 그게 또 많이 또 TV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네. 그게 더욱더 이렇게 발목을 잡게 된 거죠. 연설 표절이잖아요. 저런 게 대선 후보를 포기할 정도까지 가면 확실히 이게 미국이 선진 사회는 맞네요. 근데 저게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속 그 흑역사에 논문도 있었어요. 있었고 로버트 케네디 연설도 본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근데 이 사건이 이 바이든 인생에서 특히 정치 인생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첫 번째로는 여기서 본인이 이제 후보에서 탈퇴를 하잖아요. 은퇴를 딱 하고 나서 아픈 걸 알게 돼요. 뇌 동맥류 때문에 수술을 2번인가가 받아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예. 근데 만약에 이거를 모르고서 계속 선거운동을 했었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어떤 뭐랄까 목숨과 좀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도 사실은 이때 내려왔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 점검이 가능했군요. 그렇죠.
그리고 전에까지는 바이든이 굉장히 오만했대요. 아.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승승장구한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바이든만큼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서 아 그때 내가 말한 거 이렇게 했었는데 잘못한 것 같아. 내가 그때는 실수였어 하고 인정을 많이 하는 정치인이 별로 없어.